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프로주식 리그 시즌2 진행의 도지일입니다. 공식적인 시즌2 일정은 지난주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번 시즌의 우승자들이 발표가 된 가운데 오늘은 저희 임상현 감독님 스페셜로 함께합니다. 무려 시즌2 누적 수익률 101%를 기록하면서 2위에 이름을 올리셨는데요. 오늘 임상현 전문가님과 함께 자세하게 이 승리의 비결, 그 2위의 비결 자세하게 이야기 들어보도록 할 테니까 저희와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임상현 감독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독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와, 일단은 2등 너무 축하드립니다. 예. 101%라는 또 기록적인 누적 수익률이 나왔어요. 예. 물론 우리 임상현 감독님은 1등에서는 더 좋았겠지만 그래도 지금 저희 시즌2 함께 하시는 분들이라면 개별 종목으로 지금 수익들이 예. 너무 잘 나서 예. 1위 부럽지 않은 2위다 이야기가 예.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감독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은 저희가 오늘 방송 내내 노란 톡방 열어두고 있을 테니까 지금 하단에 보이시죠, 여러분들. QR코드 통해서 들어오실 수 있고요. 자세한 수익의 비결 이야기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독님. 저희가 예. 시즌2까지 끝나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시즌2 딱 이렇게 돌아보니까 5주간 어떠셨는지 소감 한마디 간단하게 들을까요? 일단은 첫 번째 부분들은 제가 이제 인공지능하고 로봇하고를 약간의 이제 강세 마인드로 계속해서 이제 밀었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밀었을 때도 수익률이 나기도 했었지만은 또 그게 이제 발목을 잡아서 또 약간 홀짝 패턴으로 계속해서 우승을 좀 하고 뭐 그런 부분들이 좀 있었습니다만은 제일 이제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했을 때는 약간 이격을 조정하기 때문에 박스권의 흐름이었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또 시간이 지난 뒤에 다시 갈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두 번째 부분들은 이제 주 초반에는 이제 중기 종목 이렇게 편입을 하고 주 후반에는 단기주 위주로 편입을 좀 했었는데 시장의 주도주가 되는 어떤 단기주를 이제 편입을 했던 때도 있고 그러지 않고 그냥 단순히 차트적으로 이렇게 했던 경험이 있는데 결론적으로 수익이 났던 것은 현재 단기주더라도 시장의 주도주 가능성이 있는 종목군들을 편입을 했던 것들이 결국은 이제 수익이 났던 그런 어떤 흐름이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두 번째 이제 부분들은 뭐냐면은 두 번째 부분들은 제가 이제 식스맨을 1차전에서 우승을 하고 2차전에서도 우승을 좀 했습니다. 그리고 2차전에서 현재 출전하는 선수 중에 100% 넘어가는 EM 플러스라는 종목이 있었죠. 그런 부분에 대박주 발굴의 비하인드 스토리, 왜 이 종목을 좀 했는지. 물론 하루 출전을 했는 종목을 로보스타를 현재 류로메카를 현재 제쳐두고 식스맨으로 하려고 했을 정도로 좀 했었고 또 여기서 제가 끼가 있는 종목이다. 안 봐도 유튜브라는 종목으로 계속 밀었던 종목이 EM 플러스라는 종목이 있었습니다. 대박 신화가 나오는데 제2의 EM 플러스가 될 만한 종목 현재 노란톡에서는 공개할 예정이고 왜 이것을 했는지 이거에 대한 어떤 전략 물론 지금은 감독이 아니지만 그때 당시에 출전했을 때 감독의 마인드로 왜 이런 것들이 제시를 했는지에 대한 어떤 전략들 어떤 구상들에 대해서 제가 현재 짧은 어떤 토막과 온포인트 강의를 통해서 한번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임상현 감독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종목에 대한 자세한 리뷰와 이야기 저희 오늘 나눠볼 예정이고요. 그리고 101%라는 이 경이로운 누적 수익률이 가능했던 이유, 그 비법에 대해서 오늘 짧게 또 강의를 준비해 주셨다고 하니까 1시간 동안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하나 이 5주간의 포트폴리오 돌아보면서 종목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목과 관련돼서는 뭐 제가 기억에 남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만 우리 임상현 감독님은 저희 시즌 함께해 주시면서 별명을 굉장히 많이 얻어가셨어요. 예, 뭐 당연히 마이클 조던과 같은 마인드랩, 그렇죠? 예. 뭐 로봇의 아버지, 예. AI의 선두주자. 예. 이런 식으로 굉장히 예. 별명을 많이 가져가셔가지고 예. 제가 그런 종목들이 진짜 기억에 딱딱 남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약간 브랜딩 효과 면에서는 1위가 아닌가라는 예. 생각이 드는데 저희가 일단 최대 이제 효자 종목들
부터 하나하나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어떤 종목부터 보면 될까요? 최고의 수익률을 기록했던 종목이 로보스타하고 뉴로메카하고 덕양산업 세 개 종목에 좀 해당이 좀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한번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먼저 뉴로메카 먼저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살펴보도록 뉴로메카 부분들은 실전 수익 뉴로메카 부분들의 어떤 부분들을 잠깐 보시면은 알겠지만은 차트를 이제 보시면은 다른 차트 같은 경우는 이제 인공지능이나 로봇 관련된 부분들 한번 급등하고 나서 그 20일이나 60일, 20일선이 깨지고 60일선까지 내려온 종목군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뉴로메카는 굉장히 거꾸로 현재 진행이 됐죠. 그래서 조정받는가 싶더니 올라가고 그다음에 조정받다 싶더니 올라가고 하는 부분들이 좀 해당이 좀 됐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기 때문에 자, 이런 관점에서 그 이제 시장의 흐름들을 보시면은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어떻게 됐습니까? 주도주는 결코 21선을 깨지 않고 계속해서 이렇게 올라가기만 하는 부분들이 진행이 되죠. 그다음에 우리가 바닥에 있는 거, 바닥에 있는 종목군들은 조금 올라왔다가 밀리고 조금 올랐다 밀리고 이런 것들을 두세 달 동안 반복을 좀 한 사이에 대장주는 지속적으로 올라가는 패턴들이 이렇게 나와주고 있다 하는 점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현재 뉴로메카가 앞으로도 어떻게 될 것이냐? 여기서 어떻게 될 것이냐? 21선 깨고 할 것이냐? 깨고 이탈이 될 것이냐? 다시 한번 올라갈 것이냐? 두 개를 선택하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 번 형성된 추세는 그게 지속 반복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추세를 역행해서는 안 되고 추세가 반복이 되고 아니다 싶으면 그때 대응하는 거기 때문에 계속해서 당연히 가겠죠.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지난번에 이제 저점에서 보면 20일 주기 사이클을 믿고 제가 이때 이제 했던 거죠. 그래서 최고의 수익률이 80%가 났던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고 아래 노란톡에서는 현재 뭐라고 한 거 기억나시죠? 제일 먼저 뭐가 올라갔죠?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급등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제2의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뉴로메카입니다 하고 전부 다 어째요? 그 현재 강력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나서 상한가를 실현을 좀 했던 그런 전설적인 종목이기도 하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마찬가지로 여기서 이제 보시면 어떻게 될까요? 20일 주기. 앞으로 20일 되면 조금 이제 멀었지만은 물론 뭐 지금은 로봇이나 인공지능이 좀 약간 침체돼서 행보할 수도 있습니다. 결론은 뭐냐? 다시 한번 슈팅이 될 수 있다. 제가 물론 이제 프로그램이 개편이 돼서 다시 언급할 때가 있겠지만은 요거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뉴로메카를 언제 이야기를 했나요? 언제? 처음에 이때 이야기했어요. 처음에 1월 초에 1월 초부터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16,000원대 이야기됐죠. 지금은 고점까지 5만 원이 됐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다시 한번 슈팅이 만약에 된다, 7, 8만 원 된다 해보면은 몇 배가 여기 슈팅이 해가지고 10만 원 가야 된다. 몇 배가 올라갔죠? 8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다가 세 번이면은 템보가 되는 겁니다. 100%, 100%. 그다음에 설마 또 한 번 100%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되는 부분이 물론 이제 수세 이탈이 될 수도 있지만은 이런 이제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주도주를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농담식으로 바닥 좋아하는 사람은 인생 바닥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물론 바닥에서 새로운 주도자 탄생하면 좋아요. 근데 그런 것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 장이 좋을 때까지 안 올라간 것은 아니란 이야기예요. 물론 사이클이 달라서 늦게 출발한 주도주는 있으면은 다행이지만 이렇게 한번 보시면은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돼서 현재 로봇 관련된 중장 기조를 계속 들고 가신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아래 노란톡 오시면은 로봇의 투자의 성지 이런 부분들이 타이틀을 맞게끔 많이 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투자의 정석이 무엇인지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하실 필요가 있다. 물론 이제 미래는 장담 못합니다. 한 번 더 슈팅이 될지 안 될지.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차트에 답이 있지 않습니다. 차트는 절반만. 그다음에 이 가치가 미리서 정해져 있잖아요. 음봉이 쑥쑥 내려왔을 때 그걸 차트 보고 가지고 있을까요? 안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추세가 깨지 않으면 가지고 있다. 그 기업의 내용에 대한 분석이 거의 정확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만큼 가치 분석과 차트 분석은 같이 가야 되지 이렇게 차트가 이렇게 생겼으니까 급등한다. 천만의 오산입니다. 급등해도 다시 내려옵니다.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한자로 보면은 홀생홀멸이라 합니다. 그러니까 문득 생겨났다가 문득 사라져요. 문득 바닥에서 올랐다가 문득 무너져요. 그냥 계속 바닥인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주도주 가능성들 현재 이런 부분들을 잡아야 된다. 이거는 먼저 했던 기업 분석에 대한 부분들, 그다음에 업황 분석에 뛰어난 부분들이 해야 된다. 그래서 괜히 로봇의 아버지라는 어떤 로봇이라는 어떤 닉네임이 붙은 거는 현재 물론 이거는 PD님이 이제 붙여주는 그런 별명인데 아닙니다. 아무튼 다른 분들 이런 부분들이 좀 거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좀 퍼뜨렸습니다. 제가 좀 욕심이 자타공인입니다. 나서. 자타공인. 네. 자, 그런 부분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 뉴로메카 또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뭐 로봇의 아버지, 뭐 내가 스스로 얘기한 거다 이렇게 얘기하셨지만 아닙니다. 저희 방송 보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다른 분들이 어떤 종목을 공략을 하시는지 저희가 생생하게 생방송으로 다 확인을 했기 때문에 로봇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걱정할 때 굉장히 과감한 결정으로 이 로봇 테마주에 상승해서 이 대단한 수익률 그대로를 또 나의 포트에 담으셨던 이력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닉네임이 붙은 게 아닐까 싶고요. 저희 뉴로메카 대표적으로 또 살펴봤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로보스타 그리고 덕양산업까지 이렇게 정말 수익률 효자 종목들 대체적으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이런 종목들 여러분들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저희 노란톡 활짝 열어두고 있으니까 저희 이렇게 별명 부자 임상현 감독님과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찍고 들어오시면 함께 볼 수 있다는 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전문가님 뉴로메카랑 덕양산업까지 다 말씀을 드린 건가요? 뉴리베카 하나만 봤고요. 그쵸? 로봇하고 덕양사를 한번 볼까요? 하나하나 그래서, 보도록 하죠. 뉴로메카. 로봇스타도 마찬가지 진입 네. 시점이 이 시점이었습니다. 이게 추세가 이탈이 됐고 다시 회복이 됐을 때 이때 뭐 들어갔었고 이때 들어가서 이제 수익률 22%가 나왔고요. 그리고 나서 조정을 보였더라도 한 번 더 갔었죠. 더 갔던 부분들이 있는데 그때 당시에는 뭐 뉴르메카로 이제 그 교체를 했기 때문에 노란톡에서는 그대로 로봇스타 로봇 뭐 부분들을 그대로 안고 가는 부분에 해당이 되고 또 추세를 타고 계속 21선의 또 흐름들을 맞고 가고 있습니다. 물론 최근에 워낙 2차 전지가 강해서 현재 로봇이나 이런 쪽이 시세가 좀 힘들지만은 과거의 패턴을 보더라도 한 번 급등하고 조정을 보이고 한 1, 2주 조정을 한 2주 정도 보이고 하는 패턴이 반복이 됐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제가 이제 덕양산업에 대해서 그 현재 언급을 좀 했던 특별한 이유가 뭐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는데. 덕양산업은 배터리 관련된 현재 배터리 팩 관련된 부분의 이슈가 있고요. 그다음에 현재 현재 그 전고체가 아니라 반고체 관련된 리튬 메탈에 대한 어떤 쇠 업종이라고도 말씀을 좀 드렸던 어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2차 전지 관련된 후발주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던 그런 부분들이 해당이 되는데 결국은 덕양산업을 매수했던 시점들을 한번 좀 잠깐 보시면은 상승 삿바 형태에서 십자 도정에서 5일째 됐던 때 이때 제가 정확하게 언급을 좀 드렸던 그런 부분이 지금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잘 보시면 알겠지만은 급등, 그 다음날 급등, 그 다음날 급등. 그래서 오늘 장중까지도 올라갔던 그런 부분에 좀 해당이 되는 그런 부분인데, 자 이때 이제 그 상황을 이제 보셔도 알겠지만은 굉장히 큰 어떤 수익률이 진행이 됐다. 그래서 이때 기준으로 한번 봐볼까요? 얼마 정도 올랐나? 40% 올랐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일주일 만에 실현이 됐던 거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좀 참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돼서 그 상승 삿바의 형태가 나왔을 때 5일의 변곡점을 가지고 정확하게 적중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런 그 캔들 매매 기법 이쪽에 궁금하셔도 노란톡에 오시면은 자세하게 제가 안내를 좀 해드리기 때문에 차트 매매하고 가치 투자하고 차트 투자를
융합할 수 있는 최고의 어떤 그 노란톡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또 뉴로메카에 이어서 로보스타, 또 덕양산업까지 정말 수익률 효자 종목들 저희가 돌아봤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별명 부자인 이유가 있습니다. 정말 각 테마에서 내놓으라 하는 종목들 다 저희가 방송에서 공략을 했었고 110%, 101% 넘는 지금 수익률을 기록하는데 이런 종목들이 특히나 활약을 해줬다라는 점 저희가 또 체크를 해봤는데요. 자, 이런 잘간 종목들도 있고요. 물론 우리 전문가님께서 공략을 했지만 시즌2 안에서 가지 않아서 조금 아쉬운 종목들도 있을 것 같아요. 예. 근데 저는 방송에서 이제 저희가 일주일마다 리셋이 되지 않습니까? 그랬기 때문에 못 간 거지 사실 결과적으로 보면 전문가님들이 공략하신 종목들이 너무 다 잘 갔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 아쉬운 종목들 시즌2 예. 안에서 안 움직였지만 뭐 노란톡방에서는 뭐 수익 인증이 나왔다든지 이런 종목들도 분명히 있을 것 같아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들이 있습니까? 네. SDX 하고요. 그다음에 태경산업? 태경산업 네네. 두 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STX는 또 시세가 오늘 나오지 않았나요? 예, 오늘 네. 꽤 나왔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이제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 2차 전지가 뜨기 때문에 리튬이 한참 떴을 때 이제 니켈, 그다음에 코발트, 망간 관련된 뭐 이슈들이 떠주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돼서 STX의 재료는 니켈 광산 쭉 재료가 있다고 하면서 제시를 했던 상황인데 그때 당시에 이제 차트를 보면은 이 상황이었죠. 상승 장대 양봉이 나오고 속임수 음봉이 나왔을 때 뭐 이런 종목이었었는데 결론은 현재 손절이 아니라 이제 기간 만료 때문에 현재 없었지만은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여기서 저점에서 다시 한번 회복이 돼서 한번 슈팅이 나와줬던 그런 부분에 입장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여기서 이제 제일 중요한 부분들은 우리가 이렇게 예기치 않게 추세 이탈이 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렇죠. 모든 종목이 찍는 종목보다 잘 가는 종목이 아닌데 근데 추세가 반전이 됐을 때는 뭐냐면 이 급락에 대한 절반을 회복을 했을 때 추세 반전이 일어나죠. 회복하고 조정을 보이고 다시 갔을 때는 굉장히 강하게 가는 어떤 흐름들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그러면은 STS를 현재 손절을 똑같이 좀 했고 또 노란턱에서 여기서 다시 한번 재도전을 좀 했고 여기서 슈팅이 나왔을 때 수익률까지 나왔던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현재 타이밍이 아니더라도 다시 추세 회복이 됐을 때 재접근하는 부분들도 있다 하는 것들이 이제 STS에서 이제 보여주는 그런 흐름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STS를 하나의 이제 좋게 보는 이유 중에 하나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부분들은 태경 산업에 대해서 제가 언급을 드렸는데 태경 산업이 안 가서 아픈 손가락이라는 뜻은 아니고요. 네. 물론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제가 지난주에 출전 종목군 중에서 먼저 마이렌즈랩하고 로보스타를 쭉 이제 주초에 깔고 근데 그게 안 가고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이 놓치겠다 하면서 제가 세 가지 종목을 이야기했죠. 태경 산업, 덕양 산업, S큐브 이렇게 수목 금요일 날 출전을 했습니다. 근데 현재 덕양산업은 급등을 해줬죠. 그리고 ST큐브도 마지막 금요일 날 급등해줬는데 태양산업이 힘을 못 써서 좀 아쉽게 묻히는 부분도 있다. 그래서 너 때문이다 이렇게 태경산업 이렇게 생각이 좀 났던 종목에 해당이 되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부분에서도 2차 전지 관련된 그런 이슈로 현재 지목을 좀 했던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덕양산업처럼 저는 태경산업이 한 번 더 슈팅을 좀 해줄 걸로 좀 생각이 좀 되기 때문에 이런 관점에서 태경산업은 아픈 손가락보다는 그때 당시에 가지 않았지만은 나중에 이제 갈 수 있는 종목군 중에 하나다. 그래서 지금 이제 차트로 보더라도 거의 덕양하고 차트가 거의 같습니다. 한번 이렇게 덕양하고 지금 전체적으로 상승과 조정 그리고 횡보의 끝자락에서 상승을 좀 시도를 좀 해주려고 하고 있죠. 이런 부분에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한 번 더 오늘 뭐 음봉이지만은 큰 의미 없는 음봉입니다. 위꼬리 아랫꼬리를 무시하면은 몸통이 작은
그냥 십자 도정의 형태라고 보시면 좀 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슈팅이 좀 강하게 나와줄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돼서 아픈 손가락보다는 현재 늦게 어떤 타이밍이 걸리는 발동이 걸리는 종목군 중에 하나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덕양산업은 성공을 했습니다만은 태경산업이 실패를 했는데 이거는 안 간 것이 아니라 늦게 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좀 해서 제가 이제 아픈 손가락 이렇게 좀 지목을 좀 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이렇게 오늘 또 시세가 나왔던 STX와 태경산업까지 이야기를 나누어 봤습니다. 뭐 수익률이 적어서 아쉽다라기보다는 저희 시즌2 내에서 이 기량을 100% 발휘를 못해서 그게 아쉽다는 것이지 STX 같은 경우 오늘 또 시세가 잘 나왔던 종목이기 때문에 이런 선수들에 대한 내용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여기에 더해서 아직까지 시세가 살아있는 종목도 있다라고 해서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너무 잘 가서 이제는 보내줘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선수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선수들이 아직도 시세가 또 살아있다고요? 예. 어떤 종목입니까? 현재 그 중기류적으로 계속해서 갈 수밖에 없는 뭐 그런 종목이다 좀 생각이 되는데 시세가 살아있는 부분 중에서는 EM 플러스는 종목인데 EM 플러스는 잠시 후에 이야기를 하고요. 제일 이제 중요한 부분들은 현재 첫 번째는 이제 마인즈랩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인즈랩 같은 경우는 최다 출전입니다. 최다 출전 선수고 지난 시즌부터 해서 계속해서 추세 매매를 했던 종목에 해당이 되는데 생각대로 좀 늦게 가고 있고 추세는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아직 슈팅이 되지는 않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제 애정을 가지고 있는 부분들은 차트적으로 보면은 일단 2단 상승을 좀 해줬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2단 상승의 1단 조정을 보이고 지금 무려 추세 이탈하지도 않고 저점이 높아지는 시리바닥 형태를 보여주고 있고 올 슈팅을 준비를 좀 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내일 보면은 사명 변경을 마인즈랩에서 현재 마음 AI로 바꾸고요. 그리고 이제 전략적으로 현재 인공지능 사업을 이제 펼쳐주는 부분인데 내일 전체 어떤 그 오픈 AI, 마음 AI의 어떤 공개하고 가상지능 인간 M3 공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한번 내일 정도에 한번 크게 슈팅이 나와주면서 인공지능에 관련된 어떤 선도주자의 어떤 흐름들이 진행이 될 확률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추세가 살아 있고 또 시즌 내내 계속 기대를 했지만은 가지 않았지만은 시즌 끝난 뒤라도 한번 크게 슈팅이 나와줄 수가 있다 좀 생각이 되고 이평선의 흐름을 보더라도 지금은 61평선이 이렇게 행보를 좀 해주고 있죠. 근데 다른 종목은 이렇게 올라주고 21평선이 깨고 내려간 종목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유일하게 뭐예요? 요거는 지지받고 계속해서 정배를 향해서 계속 가려고 하고 있죠.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추세가 계속해서 유지하면서 계속해서 시세를 내려는 흐름들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저는 언젠가는 요거의 신고가를 내주면서 한번 크게 이제 올봉으로 보면요. 한번 슈팅이 나와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종목군 중에 하나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로봇 관련된 부분에서는 한번 다 슈팅이 나왔었습니다. 출전은 뉴르메카도 있고 로봇스타도 있고 다 뉴르메카 같은 경우는 뭐 80%가 나왔죠. 그러니까 원인이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마인즈랩 같은 경우는 늦게 출전을 해서 그동안 여러 번 했는데도 불구하고 가지 않는 부분들 가장 애착이 강한 종목이지만은 나중에는 그 기대한 만큼 한번 큰 시세가 나와줄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돼서 마인즈랩이 왜 끝까지 집착을 하고 있고 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큰 시세로 보답할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마인즈랩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노란톡에 오셔서 많이 좀 현재 이제 마디매매 또 추가 정보 이런 부분들을 함께 하시면은 되지 않겠냐.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말씀을 드린 부분들이 이제 S큐브라는 종목이 좀 해당이 됩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 처음에 시즌 1 때 이야기를 했던 종목군 중에 현재 에클로이라는 종목은 바닥에서 발굴해서 한참 많이 갔습니다. 많이 갔고요. 그래서 더 이상 이제 편입을 안 한 상황이고 S큐브는 상당
크게 급등했다가 다시 한번 주저앉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이제 가주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물론 최근에 바이든 대통령의 항암제 관련된 그 발언도 좀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현재 4월 달에 있는 암학회, 그다음에 6월 달에 있는 현재 종양학회 부분들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 초록 공개도 좀 있고요. 그런 여러 가지 어떤 상황이 좀 있고 오늘 현재 정부에서 또 그 마이크로바이옴에 대해서 엄청나게 좀 대규모 투자를 한다는 뉴스도 정부에서 뉴스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쪽 원격 의료도 나와주는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한번 의미 있는 부분들이 나와주지 않겠냐 좀 생각이 되는데 S큐브 같은 경우는 현재 바닥권에서 거의 한 쓰리바닥을 형성을 좀 했습니다. 차트적으로 보시면은 저점으로 보시면은 거의 한 쓰리바닥 형태의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지난 주말에 금요일 날 마지막으로 출전을 좀 했던 종목군 중에 해당이 되죠. 금요일 날 출전을 했고 8%가 있고 오늘 어제 석임수목 나왔고 오늘 이 고점을 뚫어내는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결론적으로 봤을 때 차트상으로 봤을 때 이 박스권, 그러니까 박스권 한번 조정을 보이고 중심 흐름을 보이고 다시 한번 돌파됐을 때 3파당의 조건을 갖춰주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대장주의 가능성들이 있는 항암제의 그 투톱, 에클론하고 S큐브 현재 에클론은 현재 CRT 기술의 어떤 글로벌 어떤 탑 기술력을 가지고 있고요. S큐브는 현재 그 면역 관문 억제제에서의 어떤 글로벌 어떤 그 신약의 어떤 가능성들이 굉장히 높게 있기 때문에 이게 한번 크게 이제 부상을 해주리라.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 그 S큐브도 출전을 현재 이번 시즌에 2번이나 좀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 오늘 이제 제약바이오주가 굉장히 많이 떴던 그런 그 요소가 있죠. 그래서 S큐브도 한번 이번에 이제 뜨면서 또 대장주 역할을 같이 좀 해주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 점 참고할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이것은 두 개는 그냥 단순한 뭐 차트나 뭐 거래량 이런 것도 참고하지만은 기업에 대한 가치 분석을 정확하게 좀 해서 했던 사례가 과거에도 제가 그걸 현재 템버그를 많이 양산을 했던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적중했던 전례가 좀 있기 때문에 S큐브나 현재 이것도 계속해서 그 이야기를 좀 한 거 있는데 드디어 아마도 4월 달에 뜨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뜨면은 굉장히 많이 급등을 해줄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제약바이오주에 이제 관심이 가지고 계신 분들은 아래 노란톡에 오셔가지고 여러분들 꼭 이 많은 정보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네, 이렇게 자세하게 저희 종목에 대한 이야기까지 나눠봤습니다. 그렇게 올랐는데도 아직도 시세가 살아있는 종목들이 있다니 개인적으로 놀라운데요. 이런 종목에 대한 이야기, 시황과 관련된 이야기 어디서 대체 받아볼 수 있느냐. 이제는 수익률 대결이 끝나서 종목에 대한 이야기 듣기 쉽지 않을 것 같다 걱정이신 분들 계실 것 같습니다. 저희 노란톡 열어두고 있을 테니까 이쪽으로 들어오시면 되고요. 어떻게 하면 노란톡 들어올 수 있는지는 큰 화면으로 자세하게 정리하고 넘어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자, 이렇게 저희가 시즌2 마무리에 앞서서 저희 임상현 전문가님도 오늘 또 특별한 선물을 준비해 주셨다고 합니다. 히든 종목과 더불어서 또 이런 종목들을 잘 발견할 수 있는 팁, 이 안에 녹여서 또 이야기를 해주신다고 해서 이 시간이 지금 많은 분들이 더 기다리실 것 같아요. 예. 어떤 부분을 저희가 참고를 하면 우리 임상현 감독님만큼 수익이 날 수 있을까요? 예, 사실 이번 시즌 통틀어서 식스맨은 사실 누르메카였습니다. 네. 근데 실제 수익률은 EM플러스가 최고의 수익률을 거뒀습니다. 100%가 넘어갔습니다. 오. 그런 부분인데 140%인가 뭐 그렇게 되는데 자 이걸
그러면은 이렇게 추천해서 뭐 여러 개 종목에 추천했는데 가고 매매도 하지 않고 그런 건 아니라 노란톡에서 매매를 좀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에 좀 해당이 되는데 제가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이거는 정말 끼가 많고 세력주입니다. 그 방송에서 대놓고 세력주라고 하면은 현재 좀 그죠? 약간의 위험성 발언인데 결국은 그만큼 끼가 많은 종목에 좀 해당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좀 했죠. 근데 그러면 차트만 보고 했느냐? 그게 아닙니다. 가치를 보고 좀 했던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자 그러면은 제가 오늘 제2의 EM 플러스를 찾아라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핵심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는데요. 자, 제가 이제 EM 플러스 부분은 여러 가지 사업을 사실 하고 있습니다. EM 플러스 부분들은 제가 이제 팁을 드리면서 삼성 SDI 출신의 영업사원이나 연구진을 그대로 모셔다가 여러 가지 일을 한다겠죠. 첫 번째는 CNT 기술 관련된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방열 관련된 2차 전지에 관련된 그런 어떤 소재 부분들까지 포함해서 몇 개의 어떤 기술을 개발을 하고 있는 우리가 알고 있는 리튬 메탈과 비슷한 반고체와 비슷한 어떤 공급도 하고 있고 또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현재 그래피를 이용해서 슈퍼 커패시티 측정기를 이용해서 하는 어떤 2차 전지도 개발하고 있는 우리가 생각보다 못한 많은 기술을 가지고 있는데 그중에서 제가 2차 전지에 관련된 부분의 핵심적인 부분들은 탄소 나노튜브의 어떤 새로운 특허를 방식을 해서 이걸 양산화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 그런 업체이기 때문에 제가 뉴페이스를 봤던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탄소 나노튜브에 관련된 부분은 나노신소재 제휴가 어마어마하게 급등을 해주고 있죠. 그래서 시총을 보고서 이건 어마어마하게 저평가된 부분이고 이거는 상용화 단계이기 때문에 엄청 크게 급등한다 것을 꼽았던 그 내용이 있는데 제가 이제 이런 부분들 CNT 기술이 왜 중요하고 그다음에 실리콘 응급제가 왜 중요하고 이렇게 아무리 이야기를 해봤자 현재 여러분께서는 어떤 머리에 어떤 체계적인 어떤 지식이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씨알도 안 이렇게 속된 말로 씨알도 안 먹힐 겁니다. 근데 제가 왜 이게 중요한지에 대해서 제가 체계적으로 그 큰 틀에 대해서 한번 이해를 하신다면은 정말로 이제 중요하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또 로봇의 아버지에서 2차 전지 아버지 이보지라는 별명이 또 들을 수가 있는데 요거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이제 보고 계신 부분들은 2차 전지의 제조 과정의 물질에 대해서 제가 토탈적으로 이제 정리하는 것에 좀 해당이 되죠. 그래서 여기서 모든 뭐 단기주나 이런 것들이 다 나왔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보시면은 첫 번째 부분들은 우리가 2차 전지 쪽에서 이해를 좀 해야 되는 부분들은 현재 양극재를 만드는 부분들은 흔히 말하는 니켈, 코발트, 망간이 있고요. 자, 요거는 현재 자연에서 존재하기 때문에 황산 니켈, 황산 코발트, 황산 망간 요거에서 추출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죠. 그래서 이게 이제 삼원계 이제 배터리 관련된 핵심에 좀 해당이 되고 이 세 개 부분들을 현재 자연계에서는 이렇게 순수하게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황산 니켈, 황산 코발트, 황산 망간을 가루로 해서 순수하게 추출해서 현재 합성을 해놓은 부분들이 이제 전구체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전구체에 해당이 되고 여기다가 제일 중요한 것은 뭘 합성을 해야 되느냐. 리튬 전지이기 때문에 리튬을 이렇게 합성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리튬은 탄산 리튬 방식이나 아니면 수산화 리튬 방식으로 이렇게 합성을 전구체에다가 이렇게 합성을 하게 되면은 양극 활물질이 좀 되는 거고요. 그러죠? 이렇게 양극 활물질이 이때 양극재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다음 두 번째 부분들은 음극은 흑연을 위주로 하는 거죠. 흑연을 위주로 한 건데 기본 흑연을 위주로 해서 음극 활물질을 만드는 건데 왜 흑연을 만드는 과정에서 양극재가 하이니켈을 되면서 리튬을 굉장히 많이 수용을 하잖아요. 근데 이걸 음극이 받아줘야 됩니다. 근데 음극이 받아주는 건데 흑연이 제대로 부피가 많이 차지하고 제대로 받지를 못하면 안 되기 때문에 요거를 제대로 받을 수 있는 음극재. 그러니까 흑연이 좋긴 좋은데 효율적으로 받아야 된다 해서 여기다가 흑연에다 실리콘이라는 물질 현재
그 반도체를 만드는 물질, 이게 실리콘이에요. 실리콘을 이렇게 5%나 10% 정도 첨가가 되면은 용량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죠.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실리콘 응급제가 뜰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실리콘 응급제가 만들어지고 양극재 활물질이 만들어지면은 이때 이걸 해가지고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합해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현재 여기다가 현재 중요한 것은 응급에는 현재 구리박에다가 응급 활물질 가루된 것을 약간 도포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바인더도 필요하고 여기다 응급 활물질을 더 잘 실리콘 응급제를 더 활성화시켜서 전기를 잘 통하게 해서 현재 도전제를 더 첨가, 응급제도 도전제를 첨가하게 되고요. 양극 활물질도 리튬을 그 합성한 곳도 마찬가지 알루미늄 플러스에는 알루미늄 박이 있죠. 그 전극 역할을 하기 때문에 양극 활물질을 바르는데 바르는 과정에서도 바인더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여기서 전기를 잘 통하기 위해서는 현재 도전제라는 물질도 필요하다. 그래서 도전제는 현재 양극재도 들어가고 응극제도 들어가고 실리콘은 응극제만 들어갑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후계를 약간 대체를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실리콘도 양극재 들어가요. 실리콘 양극재 있습니까? 물어보면 안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부분들이 다 준비가 되면은 이렇게 해서 양극재가 되고 응극제가 되고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은 여기다가 분리막이 있고 현재 전해를 첨가해서 만들어 본 부분들이 이게 과정들인데 왜 이게 이걸 하냐면은 여기서 공급 라인 체인점에서 니켈 관련된 종목으로 제가 했던 것이 뭐예요? SDX 했죠. 그래서 급등이 나왔습니다.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그다음에 망간에 관련된 이슈를 중요성을 간파하고 제가 여기서는 이야기를 안 했지만은 포스코 엠텍 또 이야기를 했고 또 제가 이야기를 했던 아직까지 재료가 살아있던 태경 산업도 바로 망간 관련된 이슈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태경 산업의 자회사인 태경 BK 같은 경우도 현재 그러니까 흑연을 지금까지 석탄에서 현재 만들어서 현재 침상 코쿠스를 만들어서 이걸 이제 흑연으로 만들었습니다. 근데 석유로 이렇게 그 탄소법이 강화되면은 석유로 만드는 것들을 확산될 수가 있는데 태경 BK가 현재 미국 현재 그 코쿠스 어떤 최대의 업체의 대리점 역할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성장성도 있다. 다 여기서 어떤 구조에서 다 나오는 거고 또 제일 중요한 것은 뭐겠습니까? 앞으로 성능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실리콘 응급제가 나와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런 부분에서 실리콘 응급제의 어떤 그런 부분들 요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실리콘 응급제를 지금 상용화하는 업체가 대주전자재료가 있잖아요. 근데 핵심적으로 이게 똑같이 상용화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이 업체가 굉장히 히든 카드의 종목에 좀 해당이 된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참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또 도전제 전기를 달총하게 하는 양극재나 응극재 여기서 CNT 기술을 가지고 도전제를 만들었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서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반드시 필요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나노신소재나 제유호 많이 날아갔잖아요. 그럼 제가 뭐를 집어넣었어요 여기다? EM 플러스를 집어넣었잖아요. 그래서 대박이 나는 거 아닙니까? EM 플러스는 CNT 기술을 상용화를 완벽하게 했던 업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됐죠. 그런 관점에서 제가 정확하게 많이 급등하고 시총도 무거운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확하게 집어냈던 부분들이 있었죠. 그런 관점에서 이제 볼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무응국제 전에 반고체 어떤 부분 때문에 또 제 이야기했던 것이 뭐예요? 덕양산업 있죠. 덕양산업도 다 여기서 나왔습니다. 이런 구조 전략이 다 그 체인망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나와줬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그러면은 여기까지는 다 좋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한번 여러분들 양극재, 응극재 했는데 한 번이라도 실물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양극재 만들어진 실물 보셨나요? 응극재 만들어진 실물, 분리막 실물 한 번도 안 보셨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렇게 투자를 한다면서도 그런 것들을 사실을 모르죠. 다음 문장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양극재는 알루미늄 코일박에다가 이렇게 바르는 겁니다. 실제. 그러죠? 그러니까 활물질을 이렇게 코팅을 하는 겁니다. 왼쪽 이렇게 있고 또 응극재 같은 경우는 구리박에다가 흑연, 검맣잖아요. 이렇게 바르는 거.
이런 부분이 되고 분리막 같은 경우는 약간 뭐 이렇게 뭐 두루마리 화장지처럼 되어 있습니다. 이걸 세 겹을 양극, 음극, 그다음에 분리막을 세 겹을 이렇게 두루마리 형태로 이렇게 세 겹을 해가지고 이렇게 두루마리 형태로 접어서 하고 그 사이에다가 자 전해액을 집어넣게 되면은 이런 그 원통령이나 이런 것들이 되는 것들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한 거하고 많이 다른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다. 이거는 뭐 정리하게해서 제가 간단하게 소개하는 부분에 해당이 좀 됩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약간 보실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런 어떤 이제 구조적인 이해, 그 다음에 밸류체인 이런 것들을 완벽하게 머릿속에 있고 나서 왜 이게 중요한지를 아셔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간단한 비근화로 제가 한 가지만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실리콘 음극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제가 아무리 강조해도 모르잖아요. 근데 원리를 정확하게 알면은 뭐가 되냐면은 금방 얘기해요. 아, 진짜 대박이구나. 이걸 바로 실감할 수 있어요. 자, 설명을 드릴게요. 자, 실리콘은 흑연이 6개가 리튬 하나를 이렇게 음극에서 수용을 하잖아요. 충전을 방전을 하게 되면은 흑연 6개가 탄소 현재 흑연 탄소 6개가 리튬 이온 하나를 수용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다가 실리콘을 집어넣게 되면은 많이 못 집어넣어요. 왜냐하면 부피가 팽창하기 때문에. 근데 실리콘 원자 한 개당 리튬을 4개를 수용할 수가 있어요. 여기 보면은 실리콘 원자가 이렇게 사이즈였죠. 보라색이 4개예요. 그러니까 효율이 극대화되잖아요. 그러니까 실리콘을 조금만 쓰면은 흑연을 많이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뭐죠? 양극재를 많이 집어넣을 수가 있죠. 그러니까 성능이 굉장히 향상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거의 환상적이기 때문에 실리콘 음극재를 계속해서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포르쉐라든가도 받아들이고 이번에 그 테슬라도 받아들인다겠죠. 실리콘 음극재 시장이 양극재 시장보다 굉장히 많이 커진. 왜냐하면 기존의 양극재 시장도 다 기존의 이제 그 전기차 시장을도 다 수용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제가 실리콘 음극재에 대해서도 현재 강조를 드리죠.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제가 이 업체, 대주전자 말고 이 업체 부분에 대해서 실리콘 음극재 부분들을 생산을 좀 하고 있고요. 양산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에 양산에 성공을 해서 한 1,300톤 정도 현재 생산을 할 예정이고 2년이나 3년 후에 이것보다 5배가 많은 10,000몇천 톤의 생산 능력을 확대할 수가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시세로 봤을 때는 굉장히 커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2의 EM 플러스는 바로 실리콘 음극재를 상용화해서 올해 하고 실리콘 음극재 부분들을 현재 직접적으로 공급하는 그러니까 기존의 실리콘 음극재에다가 원청에 좀 해당이 되죠. 분말을 가공하는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현재 굉장히 크게 날아갈 수 있는 업체 중에 하나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 또 이 업체는 현재 폐배터리 시장에도 진출을 하고 있고 전기 자전거 시장에도 진출을 하고 있습니다. 대단한 기업이 좀 해당이 되는데 그러면 시총이 많이 날아가느냐? 전혀 합니다. 바닥에서 EM플러스처럼 정말 EM플러스처럼 바닥에서 매집 신호가 나와줬기 때문에 아래 노란톡 오셔가지고 이걸 아셔야 된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약간 이제 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제가 얘기를 좀 했던 이제 부분들의 EM플러스가 왜 대박이 나왔느냐? 앞으로 조종 발도도 왜 더 갈 수밖에 없느냐 이걸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자 원리를 알아야 된다는 이야기죠. 자 여기를 보시면은 이게 파란색이 실리콘입니다. 음극재 같은 경우에 음극재 실리 같은 경우에 이제 구리박이 있고 파란색이 이제 음극재가 있는 그 실리콘이 있는데 흑연 속에 일부만 첨가되는데 실리콘이 리튬 이온을 받아들이면 좋은데 부피가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커집니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이렇게 그것처럼 그러니까 많이 못 집어넣어요. 근데 여기다가 CNT 도전제라는 것을 이렇게 조그만 회색알이 있죠. 이걸 집어넣게 되면은 뭐가 되냐면은 부피가 커진 것을 잡아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실리콘 음극재를 많이 집어넣고 똑같이 CNT도 집어넣게 되죠. 근데 더 기가 막힌 건 뭐냐면은 테슬라가 현재 CEO가 앞으로 이제 그 원통령 4680 배터리는 건식 공정으로 가겠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단가를 낮춰야 하기 때문에. 근데 건식 공정으로 전지차를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CNT 기술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실리콘 응급제 부분들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코팅 기술이 좀 있어야지 건식 공정이 완성이 되죠. 그러니까 CNT는 거의 날개를 다는 것들이 당연히 되죠. 근데 이게 뭔지 모르게 되면은 전혀 모른다는 이야기예요. 그런 관점에서 약간 그래서 현재 그 나노 신소재가 상한가를 쳤던 그 전에 여기서는 안 했지만 노란톡에서는 나노 신소재 들고 있었고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막 그때 상한가가 하고 막 대박 막 크게 나와서 난리가 났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 원리를 하나도 모르면은 여러분들은 뭐 실리콘 응급제, CNT 뭐 이런 것만 헤매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있으면은 이 시장을 다 잡아먹을 수 있기 때문에 대단한 것이 있죠. 이제 상용하는 업체를 우리가 찾아야 되겠습니까? 되지 않겠습니까? 찾아야 된다면은 EM플스는 105 단숨에 1, 2주 만에 100% 이게 있다는 겁니다. 준비가 다 돼 있다. 그리고 이걸 매수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부분에 대해서 제가 공개할 부분들은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분리막에 대해서도 분리막인데 예를 들어서 보세요. 예를 들어서 어떤 업체가 더 좋은 차세대 분리막을 했기 때문에 이걸 사셔야 됩니다. 하면은 콧방귀를 안 낍니다. 얘기하면서 자, 근데 기술을 딱 들여다보면은 눈이 확 뜨면서 달라 보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 내용을 알아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자, 기존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의 분리막은 여러 가지 뭐 습식이 있고 건식이 있습니다. 이건 복잡하니까 이거를 빼고요. 다만 중요한 것은 이 분리막에다가 성능을 개선하기 위해서 세라믹 입자를 처음에는 앞면만 도포를 했습니다. 근데 성능을 더 개선하기 위해서 분리막은 양극과 음극 사이에 전해직 사이에 그걸 분리막이라고 합니다. 근데 뒷면까지 코팅을 한 겁니다. 그렇죠? 세라믹으로. 그러죠? 근데 이게 잘 떨어지니까 전해질 때문에 이걸 바인더를 이렇게 처리를 한 겁니다. 이게 가공과 가공을 하다 있기 때문에 분리막이 단가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업체에서 하는 것은 이거 분리막을 만드는 요거 그 분리막하고 현재 그 세라믹 입자하고 이거 계속 가공하고 이런 거 하면 돈이 많이 들어. 안 돼. 하면서 뭐냐면은 분리막을 만들 때 처음부터 만들 때 세라믹하고 분리막하고 같이 만들어서 기공 구조를 만들게 되면은 훨씬 더 저렴한다. 딱 대단한 거 느끼죠. 훨씬 단가 확 내려간다는 거죠. 그 하이브리드 분리막 기술을 완성을 하고 테스트 공정에 적용을 하고 곧 양산화할 수 있는 기술인데 이 업체 기술이면은 분리막을 거의 석권할 수가 있는 겁니다. 누가 이렇게 어마어마한 공정 여러 번 5번, 6번 해서 비싼 공정을 하겠습니까? 한 번 만들 때 딱 한 번 하고 한 걸 쓰겠습니까? 바로 그 기술의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땡땡 종목은 부분들도 이 노란톡에서만 공개를 하기 때문에 날아갈 수 있는 종목군 중에 하나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정리를 했을 때 제가 2차 전지에 대해서 모르는 거 압니다. 그러니까 알파부터 오메가까지 3년 전에 시세가 났잖아요. 그러면 이미 다 마스터를 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왜 지금 지금은 로봇이나 인공지능 쪽으로 밀다 보니까 제가 안 했던 부분도 해당이 되지. 제가 이야기했던 것은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노란톡에서 이제는 집중적으로 제가 어떤 밸류체인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또 관련주에 대해서도 다 이야기를 하고 이 기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 내용을 알아야만이 된다는 겁니다. 바이오도 마찬가지, 인공지능도 마찬가지, 모두 마찬가지란 겁니다. 차트에 절대 답이 있지 않아요. 반만 답이 있어요. 그 같이 핵심적인 내용을 한번 같이 공부를 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노란톡 열려 있습니다. 자, 노란톡 오시면은 제가 왜 굉장히 강조를 하느냐? 이미 다 검증이 됐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을 한번 수익을 보시라는 의미에서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수익의 비결까지 이야기 들어봤는데요. 저희 임상현 감독님과 함께 좀 더 자세한 이야기를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저희 노란톡 열어두고 있겠습니다. 아까 너무 빨리 지나가서 못 봤어요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노란톡 함께 할 수 있는지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자, 이렇게 임상현 감독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알아봤습니다. 오늘 1시간 동안 함께 해주신 감독님과는 여기서 잠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독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본 방송에서 제공해 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다는 점 알려드리면서요. 저는 잠시 쉬었다가 2부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